자, 우리가 앞 시간까지 첫째 시간하고 둘째 시간까지는요,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해야 될 내용 중에서, 자, 첫 번째 내용이 용도지역 있습니까? 용도지역 이거 지정하고 변경에 관한 계획 내용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은, 자,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포함해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총 21개 용도지역이 있습니까? 이 21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앞으로 용도지역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 제한 받고, 두 번째로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까지 몇 평까지만 딱 지으라는 건폐율 제한 받고, 세 번째로 용적률을 제한하는 제도를 바로 용도지역 제도로 되어 있죠. 용도지역 2는요,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뿐만 아니라 학개론이 있죠. 학개론에서도 되게 빈출합니다. 이 지문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자, 두 번째로 이제 용도지구란 걸, 자, 지정하거나, 자, 변경하는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인데, 지금 오늘 뭐 배우고 있나 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 중에 1번 있습니까? 1번. 이 내용 배우고 있는 거예요? 1번 내용 중에서 용도지역제도 이걸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배운 거라고요? 그럼 이거 다 배웠어. 이제 다음으로는 용도지구란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용도지구는요, 자, 지정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는데, 자, 이 용도지역에, 자, 규제만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에, 자, 행위 제한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이 보충한단 말의 의미는 이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자, 또는 완화한다는 거죠. 이 목적으로 지정한 것을 용도지구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렇게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정리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가 결정하는 이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3페이지 하단 보시면요, 양갈 1번에 용도지구에 어디 있습니까? 토지의 이용,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자, 용도지역의 기능 정진,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 결정한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 이거 다 어떤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용도지구는요, 총 19개의 용도지구로 나뉘는데, 다만 우리가 용도지구를 구분할 때는요,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하실 때는 좀 제가 적어드리는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그래야 좀 기억하시기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먼저 용도지구의 종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종류는요, 자, 일명 이걸 경, 방, 보, 시, 개라 부르는데요. 자, 이 경이란 뭐냐면 경관지구 얘기하고, 자, 방은 뭐냐면 방제지구를 얘기하고요. 자, 이 보는 보호지구라는 걸 얘기하고, 자, 치는 실학지구라는 걸 얘기하고요. 자, 개는 개발 지능지구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거 여섯 번째로, 자, 복이라는 게 있는데요. 복특방고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복은 뭐냐면, 자, 복합 용도지구를 얘기하고, 자, 특은 뭐냐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얘기하고요. 이 방은 뭐냐면 방화지구를 얘기하고요. 자, 이 고는 뭐냐면 고도지구 이걸 얘기하는데, 자, 다만 제가 왜 이렇게 좌측하고 우측에 구분해 적었냐면, 자, 우리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는 9개 있는데, 다만 이 5개 용도지구는 법에서 정해놓은 용도지구만 머무지 않고 시행령에 가면 또 이게 세분이 되거든요. 자, 근데 경관지구는 총 3개로 세분이 되고, 자, 방제지구는 2개로 세분할 수 있고요. 자, 보호지구는 다시 3개로 세분이 되고, 자, 칠학지구는 2개로 세분이 되고요. 자, 이 개발지능지구는 5개로 세분이 된다는 겁니다. 5개로. 자, 거기 124페이지 보시면 거기 양갈로 이번에 용도지역의 종류 있습니까? 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자, 아래에 해당한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에 결정하는데, 자, 먼저 거기 우리 책에 보니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는 지워버리세요. 맨 밑에 있는 박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라는 단어는 지워버리시라고요.
자, 그래서 총 9개 용도지구로 나뉘는데 다 9개 용도지구 중에서 양갈로 3번에 용도지구에 3분 나옵니까? 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경관지구 하나, 방제지구 둘, 보호지구 셋, 칠학지구 넷, 개발진행지구 5을 도시군 관리계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세분되는 용도지구 5개 먼저 볼게요. 세분되는 용도지구 제가 미리 좌측에 적어놓은 거.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경관지구 있습니까? 경관지구는 총 3개로 세분되나요? 제가 미리 적어놓은 것처럼 맞습니까? 그래서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3개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맨 위에 보시면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뭐 지정할까요? 자연경관지구일 거고. 자, 오른쪽 가시면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시가지 경관지구였네요? 안에 다 그 용어가 있습니까? 자연경관 보호할 목적일 때는 자연경관지구고, 시가지 경관 보호할 목적일 때는 시가지 경관지구죠? 안에 다 용어가 있거든요. 자, 근데 세 번째, 특화지 경관지구 있습니까? 지역 내 주요 수계 있습니까? 수변? 우리 대구는 하고 경산은 어느 수계입니까? 낙동강 수계죠? 이런 수계,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거기 건축물 동안 쳐주세요.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하는데, 자, 우리 특화 경관지구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뭘 보존하기 위해서? 건축물 자체를 보존할 목적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 가니까 방제지구 나옵니까? 자, 방제지구는 2개로 나뉘죠? 자, 시가지하고 자연방제지구 2개로 나뉩니까? 자, 그러면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시가지입니까? 이 지역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방이 필요한 지구 지정하고요. 자, 우리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이나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지역 등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방이 필요한 지구는 자연방제지구라는 거죠. 자, 이제 밑에 3번 보시면 보호지구 보니까 보호지구는 3개로 나뉩니까? 자, 먼저 역사, 문화환경, 중요, 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 3개로 나뉩니까?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보면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뭘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 및 지역 및 주거도세요? 보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 지정합니다. 자, 우리 경북 지역에 보면요, 자, 이 지역 자체가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경북 지역에 보면 경주 같은 데 있죠? 경주 같은 데. 우리 경주 같은 지역은요, 지역 자체가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예요?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라고. 자, 다만 우리가 앞에 좀 위에 봤던 특화경관지구 있습니까? 특화경관지구는 아까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뭘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물 자체를 보호하는 목적이고,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뭘? 지역 자체를 보호할 목적이에요? 2개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제가 지금 이 표시 한 6개 용도지구 할 거거든요? 6개 용도지구? 이거 비교하라고 표시해 드릴 텐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출제원들이 이런 거 지문 바꾼다고요? 살짝 지문 바꾼다고요? 자, 이제 그러면 밑에 보시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있습니까? 중요시설물이라 함은, 자, 124페이지 보시면, 자, 중간쯤에 보호지구 보니까 거기 문화재 중요시설물 나와 있습니까? 좌측에 124페이지 보시면 중요시설물이라 함은 거기 가로 안에 항만 있습니까? 항만, 공항, 공용, 그리고 밑에 4번째 줄로 가시면 교정, 군사시설 있죠? 이 5가지 시설물을 중요시설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5가지 중요시설물을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합니다. 아까 항만 들어보셨나요? 항만? 항만구역.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무역항? 수출입 배들 들락날락 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고, 자,
공항은 다 아시죠? 공항 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공용시설 있습니까? 공용시설. 이게 뭐 여기는 거냐면 우리 지방법원 같은 데 있죠? 지방법원. 그 다음에 검찰청 같은 데 있습니까? 자, 이런 시설을 공용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교정시설은 아시죠? 교정시설. 구치소, 교도소. 하원에 있는 거요? 예. 그런데 시설을 교정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혹시 안에 가보셨습니까? 안에 가보신 분 없습니까? 그 다음에 군사시설 있습니까? 이 5가지 중요 시설물을 보호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제한다고요? 자, 그게 좌측에 있죠? 좌측에. 자, 이제 125페이지. 거기 보호지구에서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 도식물 서식지에 있습니까?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대구 주변에 보면, 저기 창녕의 우포늪 들어보셨습니까? 우포늪 같은데, 이런 지역을 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해놨습니다. 자, 이제 밑에 가시면 칠학지구 있는데요. 4번에. 자, 칠학지구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자연. 집단 칠학지구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위에 보시면, 거기 자연 칠학지구는, 자, 녹지 있습니까? 녹지부터 관리, 농림, 자연 환경 보존제까지 밑줄 꺼두세요. 칠학 정비학에서 필요한 지구 지정하고, 자,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밑줄 꺼두세요. 안에 칠학 정비학에서 필요한 지구 지정합니다. 자, 이거 두 개도요, 잘 비교하셔야 돼요. 마을 같은 걸 형성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자연 칠학지구는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분석 안에 칠학정비고, 자,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아니에요? 칠학정비에서 필요한 지구라고요?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돼. 이런 거 살짝 단어 바꿔요. 왜요? 자, 이제 5번에 거기 개발진흥지구 나와 있습니까? 개발진흥지구. 자, 개발진흥지구는 제일 많이 세분이 되죠? 총 5개로 세분이 되는데, 자, 그러면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주거개발 진흥지구일 거고, 공업이나 유통물류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산업, 유통개발 진흥지구일 거고, 관광휴양기능 중심이면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입니까? 자, 주거나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 있으면 복합적이죠? 자, 주거나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외에 특정 목적이면 특정개발 진흥지구겠네요? 안에 다 그 용어가 있습니까? 그 용어가? 혹시 이거 지난주 공부하실 때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이거 한번 들어봤던 기억 나십니까? 지난주에 수업할 때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한번 들어보신 기억 없습니까? 없습니까? 지난주 수업할 때 했는데 이거 안 들어보셨나요? 그 우리 기본서 일단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기본서에 안 적히신 분은 도시군관리계획 주민 입안 제한이라고 적어두세요. 주민 입안 제한. 여기 우리 기본서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적어두셨어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옆에다가 주민 입안 제한이라고 적어두시고 64페이지 적어두세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데 살짝 잡아두고 64페이지 살짝 보고 올까요?
자, 거기 보시면 6번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나 있습니까?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자,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 있죠? 거기 밑에 보시면 3번 있죠? 3번. 동그라미 3번.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 유통물류 기능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발 증대할 필요가 있는 어디 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용도지구 중에서 주민이요, 위반권자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는 용도지구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그러면 거기 지난주에 어차피 공부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거 위반 제한하고자 할 때는, 자, 주민이요, 나중에 위반권자에게 위반 제한하고 할 때는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 3분의 2. 아까 우리 뒤쪽에 페이지 여기 주민 위반 제한 옆에다가 면적 3분의 2 이상이라고 적어두세요. 3분의 2 이상. 자, 기반 시설에 대해서만 5분의 4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지구 중에서 유일하게 위반 제한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이거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 지정 변경에 대해서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 제한할 수 있다고요? 적어두셨습니까? 참 이게 일주일마다 과목들이 많이 바뀌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예. 그래서 혹시나 공부하다가요, 앞쪽에 배운 건데, 또 혹시나 다 알고 계시는데, 혹시나 또 까먹었을까봐 한 번씩 이렇게 상기시켜 드릴게요.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래서 한 번씩 체크하고 하세요. 그래, 나중에 본시험 때 안 까먹으면 돼요. 본시험 때만 안 까먹으면 되지, 뭘. 자, 체크해 드렸습니까? 자, 이제 좌측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세 분이, 아까 제가 5개 용도지구가 경관지구가 3개, 방제지구가 2개, 보호지구 3개, 칠학지구 2개, 개발진흥지구 5개에서요. 이 5개 용도지구가요, 다시 시행령에 가면 몇 개로 세분이냐면 15개로 세분이네요. 15개. 그리고 세분이 안 되는 용도지구 4개 있거든요. 자, 이제 124페이지 가시면 좌측에 표에 그 밑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있습니까? 특정 용도 제한지구하고 복합 용도지구 나왔습니까? 자, 먼저 복합 용도지구 보시면 지역의 토지용 사항이나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어떻게 시켜? 자, 입지 완화 밑줄 거세요.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할 필요가 있는 지구고, 자, 바로 위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청소년 유해 시설 등 같은 이런 특정 시설의 입지를 어떻게 해? 자,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 밑줄 거세요. 자, 우리 용도지구 중에서 자, 복합 용도지구는 자, 복합적인 토지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어떻게 하는 거고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고,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청소년 유해실이나 오염물질 배출실 같은 이런 특정 시설의 입지를 어떻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까? 자, 그래서 복합 용도지구는요, 어떤 특정 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는 지역이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두 개 더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살짝 바꾼다고요. 자, 이제 124페이지 표에서요, 자, 표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있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먼저 볼까요? 자,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입니까? 학에서 필요한 지구고, 자, 고도지구 보시면 바로 위에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어떻게 해? 자, 높이의 최고 한도만 유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방화지구가 어디에 많이 지정되냐면 재래시장 있습니까? 재래시장은 항상 겨울철에 화재 위험이 높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 주변 지역이 방화지구로 많이 지정돼 있고, 자,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도지구는요, 공항 인근 지역 있습니까? 공항 인근 지역. 우리 대구 국제공항 갈 때 보면 국제공항 들어갈 때 그 주변 지역에 보면 높은 아파트 있어 없어? 대구 공항 주변에 보면 높은 아파트가 없어요? 왜 거기는 높은 아파트 못 짓게 할까요? 고도를 제한 안 하거든. 왜냐면 너무 높은 아파트 들어오게 되면 비행기 이착륙할 때 충돌 위험이 있다 보니까 고도를 제한한다고. 그래서 주로 그런 지역에 고도지구 많이 시행합니다.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분되는 용도지구 4개, 15개 하고 세분이 안 되는 용도지구에서 4개 있거든요. 4개. 그래서 제가 우리 책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지만 좀 보시기 편하라고 자체가 우측 구분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좌측에 있는 용도지구는 시행령에서 다시 세분이 되는 거고 우측에 있는 것은 세분이 안 돼요. 세분이. 그래서 총 우리 용도지구의 종류는 19개의 용도지구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26페이지예요. 자, 이제 126페이지에 양갈로 6번 나옵니까? 방제지구. 자, 방제지구는 아까 재해 예방에서 필요한 지구인데, 자, 시도지사 내도시장은요,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말은 밑에 있는 밑에 표.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 1번에 연안 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2번에 풍수해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 입은 지역이라는 거죠. 인명사고. 인명피해를 입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 내용 속에는요, 해당 방제지구에 재정암대책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도시관리 결정할 때는요. 자,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 복합용도지구란 말 있습니까? 복합용도지구. 자, 그럼 우리 아까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자, 그럼 우리 복합용도지구는요, 나중에 이걸 지정하려면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모든 용도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딱 3개의 용도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데, 거기 일반주거 있습니까? 일반주거? 일반주거지역하고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있나요? 이 3개 용도지역에서만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7번에 시, 도지사, 대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공업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나 했죠? 그 우리 책에 지금 그렇게 정하는데, 그 옆에 보시면 주의 있습니까? 주의. 오른쪽에 주의.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이란, 주거공업관리지역이란, 거기 일반주거 있습니까? 일반공업 있나요? 계획관리지역. 3개 지역을 얘기해요? 거기 불필요하게 그렇게 정해놨네요. 그래서 나중에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에서만?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이거 지정할 수 있다고요? 자, 이제 그 뒤에 한 번 더 다시 나올 겁니다, 이거. 자, 127페이지 이제 중간 쪽에 보시면요. 자, 박스 2번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납니까? 자, 그럼 우리가 용도지구가 진행되면 앞으로 이 용도지구에서도 19개 용도지구에서도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주로 이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앞으로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주로 건축 제한이죠.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 제한만 받게 된다고요? 그러면 용도지구에서는 아까 우리 건폐율 용적률은 이미 어디서 제한했습니까?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용도지구에서는 따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건축 제한이, 행위 제한이 주로 건축 제한만 한다고요? 건축 제한. 그럼 이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자, 원칙은, 자, 도시군 계획 초래로 정하는데요. 원칙은 다만 예외적으로, 자, 국토계획법이나 기타,
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용도지구에서는 자,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이 건축 제한을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로. 다만 4개 용도지구 있죠? 4개 용도지구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또는 기타 법률에서 행위 제한 제한한다고요? 자, 그래서 127페이지 쭉 밑에 보시면 양갈 요번에 건축 제한의 원칙이 있습니까? 도시공계획 조례가 나와있죠?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이 경관지구 나와 있습니까? 자, 기억 보시면요.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자, 도시공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가 있었는데 그럼 이 3가지 경관지구에서 자, 어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행위 제한 보려면 법을 봐야 돼요? 조례 봐야 돼요? 도시공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밑줄 긋지 마세요. 밑줄 그어야 될 때는 딴 데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주로 건축 제한을 하게 되는데 이 건축 제한은 대다수 용도지구에서는 조례로 정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4개 용도지구에서는 국토계획법이나 기타 법률을 따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예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 자, 이제 129페이지 가시면 양갈로 이번에 건축 제한의 예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도시공계획 조례에 의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죠?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1번에 고도지구 나와 있습니까? 고도지구. 자, 고도지구 동그라미 쳐두세요. 에서는 도시공계획 조례요,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 밑줄 그어두세요. 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가장 고도지구가 시험에 잘 빈출하는데 자, 아까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죠? 자, 그럼 만일에 내가 고도지구에 땅이 있어.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구에 우리 공항 인근 지역에 있는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내가 땅이 있는데 이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내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대구광역시 조례 봐야 됩니까? 대구광역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고? 뭘 봐야 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요? 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지구가 제일 많이 속여요. 자, 앞에 지금 도시군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얼핏 있다 보면 도시군 계획 조례 같거든. 조례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계획.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자, 개발 진행지구 나옵니까? 자, 먼저 2번 보시면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 진행지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 건축할 수 없으며 단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면 개발 진행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개발 진행지구 이 5개 개발 진행지구에서는요. 자, 만일에 이 개발 진행지구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면 자, 바로 조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 개발 진행지구 내 지구 단위 계획이나 또는 개발 계획에 수립하는 지역이라면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데 단 만일에 이 2가지 계획이 다 수립되기 전이라면 수립이 안 돼 있다면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 만일에 이 개발 진행지구에서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아예 수립을 안 한 지역이라면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나와 있습니까? 3번에 자,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 진행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이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먼저 지구단위 계획이나 또는 개발 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데, 단 이 두 가지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면 초래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는데, 단 이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발지구는 바로 초래 보는 거 아닙니다. 바로 초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30페이지에 자, 먼저 밑에 칠학지구 나와 있습니까? 칠학지구. 자, 칠학지구는요. 자, 칠학지구 지정 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데, 먼저 1번에 자연칠학지구 나와 있습니까? 자연칠학지구 안의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바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연칠학지구는 아까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분석 안에 칠학정비에서 필요한 지구 지정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칠학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초래를 봐야 돼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봐야 돼?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봐야 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요? 그럼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해 놨으니까, 자,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 나오는 시험 범위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법률 배우고 있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우고 있다고? 이건 우리 시험 범위냐고요? 직접적인 우리 시험 범위잖아. 이게 법이요. 그러면 자연칠학지구에서는 바로 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 나고, 자연칠학지구가 나온 이유가 이 행위 제한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131페이지에 심화학습 있습니까? 자, 자연칠학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0 제 78조라고 나와있죠? 그 0이 뭐냐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온다고. 자연칠학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이요. 단 안에 보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가로 안에 몇 층 이하에 한다고 했습니까? 4층 이하 동그라미 써주세요. 자, 그러면 자연칠학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자,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칠학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반드시 몇 층 이하로? 4층 이하밖에 안 돼요? 4층 초과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4층 이하로서, 자, 거기 1번 보시면 거기 밑에 가부터 자까지 있습니까? 자, 가에 보니까 단독주택 있죠? 자, 나의 1종 근생 있습니까? 자, 다의 2종 근생 있습니까? 자, 근데 2종 근생 중에서 자, 가로 안에 보니까 안마 시술소는 제외한다 했습니까? 그럼 2종 근생이라도 자연칠학지구 안에서 안마 시술소는 건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라의 운동시설 있습니까? 라의 자, 마의 창고 있죠?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정만 해당이 되고, 자, 바에 동식물 관련 시설 있습니까? 자, 사에 국방 군사시설, 아에 방송통시설, 자에 발전시설 같은 있죠? 이런 시설들은 건축할 수 있는데 자연칠학지구 안에서 반드시 몇 층 이하로만? 4층 이하밖에 안 돼요. 자연칠학지구 안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요,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나오면 자연칠학지구를 왜 많이 묻냐면, 이 자연칠학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바로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범위니까. 자, 이제 좌측에 맨 밑에 가시면 자, 우리 칠학지구 중에서 이번에 집단 칠학지구 나와 있습니까? 자, 집단 칠학지구 안에서는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자, 우리 집단 칠학지구는 아까 어디에 지정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칠학정비에서 필요한 지구라고요. 그래서 이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자, 초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 나와 있습니까? 자, 이걸 줄여서요, 개특법이라 불러요.
자, 그럼 만일에 개발 제한구역 안에 내가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 땅이 있어.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그럼 땅이 있는데 내가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대구광시 초래봐야 됩니까? 초래보는 것이 아니라고? 뭐 봐야 된다고? 이 법을 봐야 된다고, 이 법? 특법을 봐야 된다고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이 법을 봐야지만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행위자 알 수 있다고요? 자, 그 위에 거기 복합용도지구 나옵니까? 자, 복합용도지구는요. 자, 2번 보세요. 2번.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있습니까?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군 계획 초래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복합용도지구는요. 제가 아까 3개 용도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했습니까? 3개 용도지역에서만.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3개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자, 도시군 계획 초래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는데, 자, 만일에 일반 주거지역에요. 복합 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준주거 있죠? 준주거. 이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도 일부 허용해 주는데, 단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하더라도 자, 우리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복합 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우리 장내 시설 같은 거 있습니까? 장내 시설이나 아니면 안마실수 같은 시설 있죠? 이런 것들은 건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건축물들은. 자, 그러면 우리 일반 공업지역에다가 복합 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요. 자, 중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일부를 허용해 주는데, 단 중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하더라도 만약에 일반 공업지역에다가 복합 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자, 여기서는 안마실수소나 단란주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허용 안 해줘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다시 박스 있습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일부를 허용해 주는데, 다만 이종 건생 중 안마시술소나 자, 맨 밑에 보면 장례시설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고 나와있죠? 이런 것들은 허용 안 해줍니다. 자, 이번에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중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일부를 허용해 주는데, 다만 이종 건생 중 단란주점이나 안마실수는 제외한다고 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공법 전반적으로요. 지문을 쭉 읽다가 단란주점, 안마실수 이런 거 나오면 허용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딱 개인 잡으세요. 공법 전반적으로 그게 비슷해요. 단란주점, 안마실수는.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용도지구 중에서 자,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자, 초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또는 기타 법률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가 있는데, 자, 제일 먼저 고도지구 있죠? 자, 고도지구에서는 건축물 높이 채권도를 규제할 때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초래 봐요, 도시군 관리계획 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요? 자, 이거 두 번째로 자,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이 행위제한 보려면 어느 걸 봐야 돼? 국토계획법 시행령. 그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보니까 앞으로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은 층수를 몇 층이야? 반드시 4층이야. 그리고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행위자는 어느 걸 봐야 되고? 개특법 봐야 되고. 자, 개발진흥주가 좀 어려워요. 자, 개발진흥주에서는요. 자,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는 이 계획에 위반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는데, 단 이 두 가지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면 초래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고, 다만 이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만 초래가 아니라 국토계획법이나 시행령에서 다른 법률에 정하고 있는 거고, 자, 경관지구에서는 초래고요. 방제지구도 초래고, 보호지구도 초래예요. 그래? 그리고 우리 복합용도지구나 특정용도제한지구도 초래고, 초래. 그래서 나머지 용도지구는 다 초래라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용도지구 행위시한을 초래로 정하지 않는 용도지구 4개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초래라고. 초래요? 자, 만일에 올해 시험에서 어려운 거 물어보면 이거 물어볼 거예요. 용도지구. 자, 그나마 용도지구는요. 자, 이게 작년 시험에 안 물어봤거든요. 작년 시험에. 근데 용도지구 물어보면 전형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물어보는데, 용도지구의 개념이 있죠?
개념 문제 유형 하나 있고, 여기서 어렵게 물어보면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자 물어본다고. 어렵게 물어보면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매일 정리 문제 5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약간 어려울 겁니다, 이거.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틀린 거. 자, 1번에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계획을 수립 안 했어요?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 계획을 수립 안 하면, 수립 안 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거 맞습니까? 고도지구. 고도지구 아까 도시군 계획 초래예요? 관리 계획에?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요? 자, 3번에요. 자, 지금 복합 용도지구가 일반 주거지역이 지정됐어요?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 안에서 장례시설 건축할 수 있죠? 우리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에서는 장례시설이나 안마실수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없습니다. 장례시설이나 안마실수는요? 그래서 3번 답입니까? 자, 4번에 방제지구 안에서요. 자, 용도지역 안에서의 청수 제한에 있어서 자, 1층 전부를 만약에 필로티를 했어. 그럼 이거 필로티 구조는 청수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필로티는 청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제외 된다고요? 필로티도 또 설명드려야 돼. 필로티는 다 아시죠? 필로티. 우리 원룸 밑에 1층에 주택을 안 넣고 기둥을 올리는 형식. 이걸 필로티라고 부르죠? 그 필로티 부분은요, 우리 공법이란 과목 나중에 건축법 배우는데 청수에 포함 안 시킵니다. 자, 5번에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입니까?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은 건축할 수 있어요?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이런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답니다. 단 4층 이하로만. 이 파트가 좀 어렵죠?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자 물으면 좀 어렵게 물어봐요. 어려운 유형이라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133페이지 4번에 용도구역 있습니까? 용도구역 이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